안녕하십니까, 희영 선생님입니다. 자, 고3 무한패스 전용 커리큘럼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모토는 점수와 직결되는 실전 국어. 최소한 강의를 듣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으면 이게 점수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모토를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커리 잘 따라오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국어 공부 충실히 하면은 분명히 성적 상승이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일단 선생님 커리를 쭉 설명하기 전에 일단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내가 저 사람을 믿고 공부를 할 수 있는지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될 거기 때문에 선생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길쭉합니다. 키 181. 생각보다 크죠? 몸무게 말랐어요. 굉장히 말랐고 몸무게는 비밀이에요. 선생님 이런 사람입니다. 한국교원대학교 여러분들 이제 뭐 익숙하게 들어본 대학은 아니겠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사범대학교입니다. 이 대학은 통째로 그냥 사범대예요. 전부 다 모든 과 이름이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사회교육과 이런 식으로 끝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사범대학입니다. 선생님은 애시당초 꿈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였기 때문에 수능 보고 나서 성적 굉장히 좋았어요. 선생님은 가정 형편도 그렇고 여기를 선택해서 갔죠. 국립대학교고 4년 전액 등록금이 빵원이에요. 그리고 학교에서 기숙사 살아도 기숙사 비용까지도 다 대주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학교를 갔죠. 지금도 이제 학교에 보면은 교원대 출신의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거야. 지금 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활약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사범대학교입니다. 내 입으로 내 모교라서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공인받은 대한민국 최고 사범대학교예요. 교사 자격증 당연히 갖고 있고 선생님이 2014학년도에 이제 이투스에서 온라인 런칭을 했는데 인강 런칭하면서 대한민국 국어과의 모든 기록을 다 깼어요. 믿기지가 않죠. 사실이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강의 같은 경우에는 대치동, 목동, 일산, 평촌 뭐 여기저기 막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 자랑거리예요. 작년 시즌에 모든 지역, 모든 타임이 다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선생님이 지금 대한민국에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구냐? 신영균.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대치동 마감 나고 뭐 목동에서 목동만 마감 나고 뭐 이런 선생님들은 많이 있는데 여기저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하는데 그 전 지역이 다 마감난 유일한 강사입니다. 선생님이. 사실이니까 역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은 책들은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블랙라벨은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죠. 수학 블랙라벨 알죠? 같은 출판사에서 같은 컨셉으로 만든 책인데 선생님이 저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서점에서 볼 수 있는 책들입니다. 자, 일단 내 입으로 이런 말하기는 조금 부끄러운 감이 있지만 뜨는 강사입니다. 아유, 자신 있게 말했네. 자, 선생님은 온라인 런칭한 이후에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어요. 단 한 번도 하향세를 겪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돼요. 2014학년도에 런칭을 할 때 이미 신기록을 세우면서 런칭을 했는데 쭉 작년 시즌 쭉 점점 가파르게 기울기가 올라가고 있죠.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강사입니다. 선생님 2019 시즌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한국을 뜰려고. 이렇게 될 리가 없어요. 이거 뚫고 나가야지. 이렇게. 기울기가 점점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선생님 믿어도 되는 건 선생님은 어느 정도만 하고 이렇게 쭉 하향세를 타는 강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참 성장하고 있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이거죠. 냉정하게 말하면은 선생님한테 중요한 건 이건 거고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이거죠. 저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수업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성적이 오를 수가 있느냐를 기대하고 여러분들은 강의를 듣잖아요. 선생님 수강생들 강의 수강 후에 평균적으로 16점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대한민국 온라인에서 거의 최고 성적 상승을 이뤄내는 그런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이런 걸로 거짓말 절대로 못합니다. 이거 통계 자료입니다. 자, 1점에서 10점 정도 오른 학생들이 25% 정도 됐네요.
10점에서 20점 오른 학생들이 유독 많았어요. 요 정도. 20점에서 30점까지 진짜 많이 오른 학생들은 요 정도. 선생님 얘네는 출발이 몇 점인가요? 출발이 좀 낮았겠죠? 선생님 강의를 듣고 1등급, 2등급 맞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간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수강생 성적 분석을 한 결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같은 경우에 교재는 곧 선생님들의 얼굴이죠. 이 교재를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교재 구성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교재에 신경을 많이 쓰게 돼 있어. 선생님은 교재에 유독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단순히 디자인 이쁘게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정말 필요한 내용만 넣기 위해서 진짜 노력 많이 합니다. 수능 국어에 딱 맞는 최적화된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해요. 이게 이번 시즌에 입시가 만에 끝내기 선생님 교재인데 본교재가 있고 그 다음에 부교재가 있습니다. 이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손글씨를 다 깨알같이 집어넣어서 여러분들 스스로 독학이 가능하게 만든 독학교재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고 있어요. 교재 내부인데 이게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딱딱딱 표 형태가 많습니다. 왜냐면 줄로 쭉쭉쭉쭉 늘려쓰게 되면은 여러분들 읽기 싫어하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그래서 굉장히 컴팩트하게 교재를 구성을 해놨대. 이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기출 예시, 이거에 해당하는 개념에 해당하는 예시 모든 것들이 하다못해 이 별표 표시, 수능에 나오는 빈도에 따라 별표 표시까지 다 해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이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손글씨로 이런 식으로 다 지문 분석은 물론이고 다외 근거까지 표시 다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교재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의 들을 때는 물론이고 혼자 공부하기에도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교재들을 선생님이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에게는. 왜냐? 현장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를 받을 수가 있잖아. 여러분들 결석하면 막 학원에서 전화도 하고 그다음 숙제 안 해오면 막 선생님들이 혼내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온라인의 한계점이 바로 그런 건데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결과 나온 게 뭐냐면 현장에 나눠주는 숙제를 온라인에도 똑같이 제공하자. 현장 강의 학생들이 숙제를 했으면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를 하듯이 온라인 학생들도 숙제 검사 좀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의 관리 시스템을 그대로 인강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건 EBS 특공대라고 하는 건데 EBS 본교재에 대한 연계 지문을 넣고 선생님이 문제를 다 만들고 이걸 제시하면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답의 근거도 표시하고 지문 분석도 하고 문제도 풀고 해서 사진 찍어서 나 숙제했습니다. 올리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 피드백을 해줍니다. 아, 이번 문제는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데 너는 이렇게 풀었구나. 아,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이런 식으로 피드백도 다 해줍니다. 현장 학원 다니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관리 시스템을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다음 5번째. 여러분들과 항상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선생님은. 선생님 화면으로 어떻게 소통을 합니까? 우리는 주로 이제 게시판을 통해서 소통을 하지만 선생님이 100일 콘서트 이런 행사를 한 번씩 해요. 온라인 제자들도 오고 그때 얼굴 보면서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TCC를 아주 시기적절하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선생님이 TCC 같은 걸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기획특강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기획특강 하니까 온라인 제자들 모여! 그러면 쫙 모이면은 선생님하고 만나서 수업도 듣고 얘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도 자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수능 끝나고 나면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투스 콘서트 해가지고 가수들도 막 불러갖고 콘서트 하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도 만나고 알겠죠? 하여튼 선생님과 여러분이 꼭 소통 화면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직접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도 선생님은 자꾸 마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뭐 이런 식이에요. 여기 모여있는 제자들 다 온라인 제자들이에요. 선생님 보러 막 이제 구름같이 모입니다. 막 사인도 해달라고 그러고 막 사인도 해주고 같이 사진도 찍고 얘기도 하고 선생님 막 기타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막 이럽니다. 이런 소통의 장도 선생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커리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여러분들 대학 갈 때 국어가 어느 정도 중요해졌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영어가 절대평가가 됐죠. 작년 시즌에 이미 절대평가가 됐고 그러면서 입시에서 풍선효과라고 하는 게 있지.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부풀게 돼 있죠. 똑같아.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좀 약화되다 보니까 그게 어디로 갔냐면은 국어 쪽으로 많이 옮겨갔어요. 수학이야 원래 전통적으로 중요 과목이고. 그죠? 그래서 문과, 이과 학생들 나눠 선생님이 대학별 국어 반영 비율을 잠깐만 한번 소개를 좀 해볼게요. 자, 문과 학생들은 서울대 33.3% 반영합니다. 고려대 35.7%, 연세대 33.3%, 서강대 34.4%, 성균관대 40%, 한양대 30%. 결론, 문과 학생들은 국어 점수가 대학을 결정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어가 이제 절대평가되면서 대학 갈 때 막 직접적으로 점수로 반영되는 대학이 많지 않다 보니까 국어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옮겨간 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과 학생들은 국어를 잘 봐야 본인이 원하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선생님, 저는 이과인데요. 이과 학생들 잘 봐. 원래 영어 절대평가되기 전에는 이과에서 국어 반영 비율이 보통 한 15%에서 20%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느냐? 서울대 33.3%, 고려대 31.2%, 연세대는 조금 낮네요. 연세대가 영어 반영 비율이 그래도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국어는 22.2%, 서강대 34.4%, 성균관대 25%, 한양대 20%. 여러분들이 꿈꾸는 이런 명문대학들을 보면은 국어 반영 비율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졌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국어 점수 때문에 발목 잡힐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과 상위권 학생들. 상위권으로 갈수록 뭐가 문제냐면 이과 상위권 학생들은 수학 점수가 비슷비슷합니다. 과학탐구 점수도 비슷비슷해요.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 영어를 막 4등급 맞고 이럴까요? 그렇지 않죠. 점수 차이가 어디서 제일 많이 나느냐? 국어야. 이과 학생들 막상 모의고사 딱 보면 여러분들 알 거야. 국어에서 점수 차이가 진짜 많이 납니다. 근데 국어 반영 비율이 이렇게 높아졌기 때문에 국어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그 대학을 못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국어를 난 이과니까 뒷전으로 밀어놔야지가 아니라 주요 과목으로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시대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수능 국어는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는 걸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 본격적으로 커리 쫙 알려줄게요. 자, 국어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뭐부터 해야 되느냐? 당연히 개념학습이 우선입니다. 그죠? 선생님 1, 2학년 때 개념학습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는 선생님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었지만 교과서는 작품 나열식인 경우가 많지 개념별로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다시 말하면 체계적인 국어 개념학습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상태야. 그래서 국어 공부를 딱 시작하려면 개념학습 먼저 한번 전 영역에 걸쳐서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영역별 심화학습. 개별적으로 이제 약한 부분이 다 다르겠죠. 누구는 문법이 약하고 누구는 비문학이 약하고 누구는 문학이 약하고 다 다르겠죠. 그 약한 영역에 대한 심화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유형별로 문제풀이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왜? 예를 들면 영어 이런 거 있잖아. 빈칸 추론 문제는 이렇게 푼다. 순서 맞추기는 이렇게 푼다. 그래 목적을 묻는 문제는 이렇게 푼다. 국어도 그런 게 있어요. 일치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효과적이다. 보기 박스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한다. 그 다음 시각자료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약 파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파이널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많은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기출문제 풀다가 EBS 거쳐서 파이널로 그냥 막무가내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플러스가 떴군요. EBS 완전학습 하셔야 됩니다. EBS 70% 연계는 내년에도 유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EBS 완전학습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왜 내년이라고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알죠? 여러분들은 2019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야. 2019년에 대학을 다닐 학생들을 뽑기 때문에 실제로는 2018년이지만 2019 수능인 거죠. 그치? 그리고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파이널에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파이널 때에도 무조건 당연히 실전 연습하셔야죠. 그런데 국어는 수험 생활을 시작하는 즉시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병행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평소에도 꾸준히 하셔야 된다. 이게 전체적인 공부 방향이에요. 방향. 자, 선생님 커리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화려하죠? 선생님, 저거 다 들으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다 들으라는 거 아닙니다. 무한패스 학생들 본인들이 골라서 필요한 강의 들을 수 있죠? 그 고르는 선택에 있어서의 어떤 안내인 거지 이 모든 강의를 다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이 중에서 이제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강의가 있고 선택해서 들어도 되는 강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자. 자, 일단 개념학습이 우선이라고 그랬죠? 개념 종합 강의, 선생님 강의 중에 가장 유명한 강의입니다. 수능국어 20시간 만에 끝내기. 이 강의. 전 영역 개념을 가르치는 강의인데 단순히 개념에서 끝나지 않아요. 전 영역 개념학습 플러스 지문 독해법. 시는 이렇게 읽는 거고 소설은 이렇게 읽는 거고 비문학은 이렇게 읽는 거고 지문 독해법 플러스 문제 유형별 풀이법. 문제풀이까지 한 방에 갑니다. 쉽게 말하면 올인원 강의예요, 이거는. 나는 국어 강의는 하나만 듣기로 결심했다라는 학생들은 이 모든 것이 다 녹아있는 20시간 만에 끝내기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수능 국어를 공부하는 체계가 딱 잡힐 거예요. 선생님 강의에 모든 것이 녹아있는 강의가 사실 수능 국어 20시간 만에 끝내기 요 강의입니다. 알겠죠? 이걸로 전 영역 개념을 한번 쭉 공부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분석. 기출분석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기출분석은 3회독을 해야 됩니까? 5회독을 해야 됩니까? 10회독 하면 또라이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없을 거고 보통 학생들이 많이 하는 게 N수생들이 보통 5회독을 많이 하고 재학생들이 3회독을 많이 해요. 선생님이 이런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국어만 공부하다가 수능 볼 거예요?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탐구도 해야 되잖아. 여러분들 공부할 게 너무 많아. 거기다가 수시 모집 이제 준비한다고 뭐 자소서도 준비해야 돼, 논술도 준비해야 돼, 면접도 준비해야 돼. 할 게 너무 많다는 걸 선생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3회독, 5회독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1회독입니다. 기출분석 제대로만 하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강의 지금은 선생님의 대표 강의가 되어버렸는데 이 강의 역시 기출분석을 1회독으로 끝내는 비법이라는 강의를 마련을 했어요. 20시간 만에 끝내기를 다 듣고 나서 이 강의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이 강의 토탈 12강밖에 안 됩니다. 12강 안에 기출분석은 이렇게 해야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 방법론을 가르칩니다. 알겠죠? 20시간 듣고 일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필수 강의인 거고 그 다음 영역별 심화 강의가 4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4가지일까요? 수능국어 영역 자체가 1번부터 5번 화법, 6번부터 10번 작문, 그 다음에 15번까지 문법, 그 다음에 이제 문학, 비문학 이렇게 가는 거잖아. 수능 체계에 맞게 심화 강의를 4가지를 준비했는데 이 중에서는 본인이 약한 영역만 들으세요. 본인이 약한 영역만 선택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래도 선생님이 추천하는 강의가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일단 문법 강의는 반드시 들으는 게 좋습니다. 문법은 제대로 한번 공부하셔야죠. 알겠죠? 문법. 그 다음에 비문학. 선생님 강의들 나 스스로 생각하기엔 어느 한 부분 부족함 없다고 느끼지만 우리 이제 여러분 선배들의 어떤 수강 후기를 보면은 신영균은 비문학, 비문학 하면 신영균 이렇게 많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평가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딱 이건 반드시 들으라고 추천을 한다면 문법과 비문학. 문학이나 화법 작문은 약한 학생들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4개를 굳이 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 수강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플러스가 하나 또 떴네요. 지문 이해가 안 된다면 어휘력부터 키워라.
국어 영역 선생님 중에 거의 유일하게 어휘 강의가 있는 선생님이 바로 나예요. 3년 전에 처음 어휘 강의를 만들 때 고민 많이 했어요. 아, 이거 무슨 영어도 아니고 국어가 어휘 강의가 필요한가? 근데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필요하대. 만들었더니 이게 또 초대박이 났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 강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지문 이해가 안 된다면 어휘력부터 키워라. 요 강의 같은 경우에는 고정 1등급에 어렸을 때부터 독서량이 많은 학생들은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지문 읽다가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뭐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였다. 피력? 이게 무슨 말이야? 막 이런 학생들. 또는 고전 문학 책 같은 걸 딱 놓고 볼 때 해석본이 없으면 이거 내용 파악이 안 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위한 강의가 바로 요 강의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1등급 아니면은 이 강의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어휘력 강의를 이게 단순히 선생님 모의고사에 나오는 그 어휘 문제 그거 맞추려는 건 그게 아니에요. 지문에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단어들, 그런 어휘들을 정리하는 강의가 이 강의입니다. 지문 이해를 위한 거지 단순히 어휘 문제 몇 개 맞추기 위한 게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EBS 강의가 이제 있는데 EBS는 재수생, N수생 학생들은 반드시 듣도록 하시고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있으니까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3 재학생들은 학교에서 EBS 본교재를 합니다. 이거 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문제도 내시고 학교에서 하게 돼요. 어차피. 근데 학교에서 하는 걸로는 좀 부족하다. 학교에서 모든 걸 다 하느라 한 학기 내내 수능 특강만 갈 텐데 선생님 수능 특강 강의 같은 경우에는 15강 내에서 끝납니다. 수능 완성도 10강 내에서 끝나고 그야말로 압축인 거죠. 압축.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지문들을 대상으로 그 지문들을 압축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강의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할 때 아마 도움 많이 될 거고 그 다음 수능 대비할 때도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될 그런 강의입니다. 알겠죠? 학교에서만 하는 EBS로는 안 되겠다 싶은 학생들은 이 강의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난도 대비. 이건 뭐냐면은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요즘에 수능 국어 영역이 그렇게 이제 쉽지가 않잖아요. 문제 자체가. 그래서 이제 고난도 문항에 대한 이제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를 한 거야. 일단 고전 문학 10강 완성. 요거는 고1, 2 때 사실 듣고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고1, 2 때 듣지 않았던 학생들은 요 강의 들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들으면은 해석본이 없어도 돼. 그냥 원문으로만 나와도 여러분들 스스로 내용을 분석해서 문제 적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강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향가 쫙, 고려가요 쫙, 시조 쫙 이런 나열식 강의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읽는지를 가르치는 그 방법론적인 강의야. 알겠죠? 그리고 이제 최고난도 비문학, 최고난도 문학인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 독해 기술이라는 기본 강의를 거쳐서 오셔야 되고 그 다음 12주제로 끝내는 문학이라는 문학 기본 강의를 거쳐서 오셔야 돼요. 물론 1, 2등급 학생들은 바로 일로 넘어오셔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얘네는 뭐냐면은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리트 지문 이런 거 들어봤죠? 리트, 미트, 디트 그리고 무슨 경찰대, 사관학교 그럼 역대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지문들만 가지고 수업을 하는 그런 강의들입니다. 대치동 최상위권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강의가 이 두 개의 강의예요. 알겠죠? 근데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은 지금 현재 3등급 지금 컬이 요거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현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이제 3월에도 보고 4월에도 보고 6월에도 보고 7월에도 보고 쭉 볼 텐데 3등급이 됐다. 3등급 이상이다. 요 학생들 중에서 나는 1등급 또는 2등급을 노린다. 1, 2등급을 받고 나는 내가 원하는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 이걸 노리는 학생들은 이 강의를 들으면은 분명히 1, 2등급 나올 겁니다. 강의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어려운 걸로 공부해야 점수가 오르잖아. 알겠죠? 근데 본인이
4등급, 5등급이다. 그러면 바로 일로 넘어오시면 안 됩니다. 3등급까지 도달하고 나서 그 다음 치고 올라갈 때 필요한 강의가 이 두 개의 강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전용 강의 7법칙. 지문에서 답을 찾는 7법칙이라는 강의.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문제의 답은 지문 속에 있다. 아, 그래 알겠다. 그러면 어떻게 지문에서 답을 찾느냐? 그 방법론적인 강의가 7법칙 강의입니다. 이거는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가르치는 강의예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일치 문제를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보기박스 문제도 문학의 보기박스, 비문학의 보기박스 문제 푸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런 유형별로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강의가 이 7법칙 강의예요. 선생님 메인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할 거 없어요. 7강으로 끝납니다. 7강. 선생님 강의의 모든 강의들의 컨셉이 어떠냐면 좀 슬림하게 가요. 컴팩트하단 말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비문학 강의 보통 보면 막 30강, 길면 40강 이렇게도 가는데 선생님 비문학 강의 독해기술이 15강 안쪽이에요. 최고난도 비문학도 15강 안쪽입니다. 두 개를 합쳐야 다른 선생님들 한 비문학 강좌 정도. 이렇게 컴팩트하게 갑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무한패스 시대에 강의가 막 30강, 40강씩 이렇게 가버리면은 여러분들 지루해서 못 듣기 때문에 선생님은 진짜 필요한 내용만 딱 담아서 짧게 끝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몫으로. 선생님 말 잘 들으세요. 인강은 마법이 아닙니다. 저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더니 갑자기 1등급이 나오더라. 본인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강의와 스스로 해야 될 것들 그 비중을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야 될 건 30%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채워야 하는 게 70%인 거야. 여기에 너무 의존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인강 뭐하러 듣습니까? 잘 들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의 점수를 올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나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 길로 가면 좋을 텐데 라는 걸 알려주는 사람이지 점수를 직접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7법칙. 자, 그 다음에 이제 킬러 영역, 취약 영역을 집중 공략하는 강의가 하나 있는데 역시 선생님 메인 강의 중에 하나인 1등급 여기서 결정된다. 오해하면 안 돼요. 1등급 들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1등급 맞기 위해서 들어라인데 이 강의 컨셉은 이렇게 됩니다. 화법, 작문, 문법 중에서는 문법만, 그것도 심화. 외국인도 이해하는 문법하고는 이 점이 달라요. 좀 더 어려운 문법 개념들. 그 다음에 문학 중에서는 어려운 고전 문학만. 비문학 중에서는 경제, 과학, 기술 영역만 다룹니다.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 지금 써놓은 이 부분들 잘 보면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빅3죠. 빅3. 얘네들만 모아서 강의하는 게 1등급 여기서 결정된다는 강좌예요. 알겠죠? 이 영역이 특히 약한 학생들은 이 커리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과정인데 파이널은 크게 봤을 때 세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작년에 초 울트라 대박이 난 강의가 이 강의입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들었습니다. 수강 후기 한번 찾아보세요. 최소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이 단축되더라 라는 후기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모의고사 볼 때마다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 이 강의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시간 안에 풀 수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알겠죠? 그리고 이제 EBS 선생님 여기 왜 또 있습니까? 막판에 되면 여러분들 까먹거든. 그래서 EBS 수특과 수한 토탈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을 정리하는 초합축 특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 역시 6강으로 한 번 더 정리하는. 왜?
배우면 까먹고 배우면 까먹고 또 배우면 또 까먹는 게 문법이기 때문에 막판에 수능에 출제될 법한 문법 사항을 쫙 정리해서 6강 만에 완성하는 그런 강의가 문법 6강 완성 강의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선생님 모의고사는 워낙 유명합니다. 모의고사가 국어 모의고사 요즘에 굉장히 많은 모의고사들이 나와서 유행하고 있는데 그 전부터 선생님은 이걸 하고 있었죠. 선생님 런칭 할 때부터 이미 모의고사를 계속 이제 월간 모의고사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모의고사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시즌 1, 시즌 2, 시즌 3 플러스 파이널. 작년에는 이제 월간 신형균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즌제로 갑니다. 시즌 1, 2, 3, 그 다음 파이널. 이 모의고사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어요. 뭐 작년 선생님 모의고사도 학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진짜 대대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전국 모의고사 출제위원들을 다수 섭외를 했습니다. 그 다음 사설 모의고사 출제위원들 선생님들 중에서 굉장히 문제를 잘 만드시는 분들 다 섭외했고 거기다가 선생님 연구실 직원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영균 이렇게 해가지고 모의고사 퀄리티가 대한민국 최고의 모의고사가 나올 수 있도록 정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알겠죠? 파이널 때만 푸는 게 아니라 시즌 1부터 쭉 따라오시면은 정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EBS 연계 다 돼 있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도 다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죠? 이 모의고사 커리까지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커리표에서 여러분들이 꼭 따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커리는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일단 20시간 강의로 개념 완성을 하시고 기출분석 3회독, 5회독 하지 말고 이 강의를 통해서 1회독으로 끝내세요. 그 다음 문법 심화 강의 들으면서 문법 한번 정리하시고 그 다음 선생님 주특기 중에 하나인 비문학 강의, 독해 기술을 통해서 이제 비문학 독해력을 기릅니다. 그리고 어휘 강의, 어휘력 강의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EBS 같은 경우에는 필요성을 느끼는 학생들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EBS 70% 연계를 대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7법칙, 문제 유형별 풀이법 강의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최고 난도 강의 따라오도록 하시고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은 시간 단축 비법 특강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모의고사 고퀄리티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점수는 무조건 오른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막 무슨 국어 공부 뭐 해야 될까 이런저런 문제집 이런저런 모의고사 안 해도 돼.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국어 점수는 무조건 오른다. 알겠죠? 이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에 나올 것만 가르칩니다. 시험에 나오지도 않을 내용들을 막 폭넓게 가르친다는 어떤 그런 미명하에 이것저것 다 끄집어내서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진짜로 수능 시험에 나올 것만 선별적으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은 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시에서 표현법을 가르칠 때 직유법, 은유법, 반어법, 역설법, 뭐 공감각 이런 거 다 배워야 되죠? 환유법, 풍유법, 제유법 이런 거 다 알아야 될까요? 그렇진 않다는 얘기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시험에 안 나올 건 안 가르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요즘 수능 국어 강의가 이쪽으로 많이 흘러가죠? 좀 추상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볼 때는 저 선생님 되게 똑똑하다. 저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해보려고 그랬더니 안 돼. 이러면 강의를 들으나 마나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가르칠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들으면서도 그렇지 그렇지. 딱 적용할 때도 잘 되네. 이렇게 가르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절대로 추상적으로 강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지루하게 수업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이 약속할게요. 모든 강의는 현장 강의를 촬영을 할 겁니다. 즉 선생님 혼자 막 이거 PPT 띄워놓고 떠들어대고 이런 강의 하지 않겠습니다. 전부 다 현장 강의를 촬영해서 올려줄 거고
선생님 현장 강의의 특징은 이런 거죠. 학생들과 피드백 많이 하면서 수업을 하는 것. 여러분들이 마치 화면으로 보고 있지만 마치 현장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생생한 강의, 그런 강의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보다 더 치열하게 노력하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실제로 인강 시즌 딱 들어가면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요. 항상 교재 준비, 수업 준비, 어떻게 하면은 보다 효율적으로 학생들의 점수를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느라 3시간, 4시간밖에 못 잡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노력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겠습니다. 자, 항상 선생님은 모든 영상에 이 말을 집어넣는데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었을 때도 그렇고 학원가로 나왔을 때도 그렇고 인강 강사가 돼서도 그렇고 항상 진심을 담아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나의 진심이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전달이 될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나 자신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곧 나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점수가 올라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야 그래야 선생님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고 그래야 선생님 내년에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너의 미래가 곧 나의 미래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진심을 담아서 가르치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선생님이 뭔가 여러분들 수험생활에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선생님 믿고 잘 따라와 주도록 하세요. 알겠죠? 최소한 국어 때문에 대학을 못 가는 게 아니라 국어 덕분에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커리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우리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봅시다.